2025년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회사에서 18만 4천 명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골드만삭스가 17억 달러, 한국 돈 2조 4천억을 들여서 뭘 샀는지 아세요? 배관 회사입니다. 말이 안 되죠? 월가의 천재들이 AI 스타트업은 쳐다도 안 보고 변기 뚫는 회사한테 2조 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자, 여기서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녀한테 공부 안 하면 기술 배운다고 협박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대학 가야 성공한다고 믿고 계시나요? 죄송하지만요,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사실을 모르는 동안 월가 큰손들은 벌써 돈을 옮겼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AI 시대에 지금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도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이 이상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려운데 내용은 진짜 간단합니다. 컴퓨터한테 어려운 게 뭘까요? 체스 세계 챔피언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20년 전에 해냈어요. 그럼 뭐가 어렵냐? 4살짜리 아기가 하는 거요. 숟가락으로 밥 떠먹기, 계단 내려가기, 레고 블록 쌓기. 이게 컴퓨터한테는 지옥같이 어렵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아침에 커피 한 잔 타는 상황이에요. 컵 꺼내서 커피 적당량 넣고 물 붓고 젓고 들고 가잖아요. 30초면 끝나죠. 이걸 로봇한테 시키면요, 수천 가지 변수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컵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컵 잡는 힘 조절, 액체 넘치지 않게 붓기, 중간에 문턱 넘어가기, 전부 다 어려워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AI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요. GPT-4가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37%로 붙었거든요. 코드도 짜죠. 2025년 현재 전체 코드의 41%를 AI가 작성합니다. 그런데 막힌 변기 뚫는 건요, 천장에서 물 새는 거 잡는 건요, 못해요.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평생 어렵다라고 배운 것들, 변호사 시험이나 수학 문제나 코딩 같은 것들은 사실 규칙이 정해져 있거든요. A면 B다, 이런 식이에요.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들, 걷기, 물건 짚기, 상황 판단하기 같은 건 규칙이 없어요. 매번 달라요. 이게 컴퓨터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머리 쓰는 일은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손으로 하는 일은 오히려 금값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숫자 좀 보실까요? 골드만삭스가 2025년 8월에 낸 보고서예요. AI가 본격적으로 퍼지면 미국 노동력의 6에서 7%가 대체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제일 위험하냐? 컴퓨터 프로그래머, 회계사, 법률 보조원, 고객 상담원, 전부 사무실에서 모니터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일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자녀분이 이런 쪽으로 진학 준비하고 계시거나요? 그럼 이 숫자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건설 현장은요, 완전 반대입니다. 미국 건설업 협회의 발표 보니까 2025년에만 43만 9천 명이 부족하대요. 92%의 건설 회사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예요. 내년 2026년에는 부족 인원이 49만 9천 명으로 더 늘어난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대한건설협회 발표 보면 국내 건설 현장 기능 인력이 고령화로 급감하고 있고 젊은 인력 유입은 거의 끊긴 상태예요. 미국보다 5년에서 10년 늦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상황이 보이시죠? 한쪽에선 사람이 넘쳐서 잘리고 있고 다른 쪽에선 사람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돈 얘기죠. 미국에서 승강기 기술자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6천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입니다. 상위 10%는 2억 원을 넘어가고요. 배관공 평균이 8,400만 원, 전기기사가 8,300만 원이고요.
그럼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평균이 5만 2천에서 6만 8천 달러 사이예요. 심리학이나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전공하면 4만 5천 달러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잠깐 계산 한번 해보세요. 대학 4년 다니는데 드는 돈이요. 미국 기준으로 학비만 4만 달러가 빚으로 쌓여요. 한국은요? 국공립은 그나마 낫지만 사립대는 4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깨지죠. 거기에 생활비, 학원비 다 합치면 얼마예요? 20년 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대학 나오면 무조건 블루칼라보다 많이 번다고 다들 믿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숙련된 배관공이 심리학 석사보다 돈을 더 법니다. 더 무서운 건 추세예요. 구스토 연구소라는 데서 분석했는데요. 지난 5년간 18세에서 25세 기술직 종사자들 임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16%나 더 올랐대요. 반면에 대졸 프리미엄,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 주는 임금 혜택은 2000년 이후로 10%나 떨어졌고요.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세 가지가 겹쳤어요. 첫 번째, 공급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22%가 55살 넘었어요. 국가건설교육연구원 추산으로는 2031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안에 현재 인력의 41%가 은퇴한답니다. 그럼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전문 기술자 되려면 8년에서 12년 걸려요. 지금 시작해도 2030년은 되어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물탱크에서 물이 콸콸 빠지는데 새 물은 졸졸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언젠가 바닥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죠. 그리고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부터 5년 안이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한국은 이게 더 심각해요.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있는 젊은이들은 전부 대학 가려고 하고요. 기술직 기피 현상은 미국보다 훨씬 심합니다. 두 번째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인프라에 1조 2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건설 붐도 터졌고요. 역설적이지 않아요? AI 돌리려면 서버가 필요하잖아요. 서버 설치하려면 건물이 필요하고, 건물 지으려면 사람 손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없어요. 무디스 분석에 따르면 인프라 법안 하나로 건설업 일자리가 46만 개나 새로 생긴답니다. 근데 이 일자리 채울 사람이 없다니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데이터 센터 건설 붐 일고 있죠. 새만금, 부산 에코델타 시티, 각종 재개발, 공사는 산더미인데 기술자가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공사 자체가 안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 젊은 애들 생각이 바뀌었어요. 2025년 설문조사 보니까 미국인 60%가 기술직이 대졸보다 좋은 일자리 얻는데 더 유리하다고 답했어요. 실제로 직업학교 등록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대학 등록률은 0.8% 성장하는데 그쳤고요. 유튜브나 틱톡 보면 요즘 미국 애들 뭐 하는지 아세요? 블루칼라 밀리어네어 검색해보세요. 20대에 배관 사업 시작해서 30대 초반에 회사를 사모펀드한테 팔아서 수백억 번 사람들 얘기가 넘쳐나요. 이게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실리콘 천장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화이트 칼라가 무조건 위라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럼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월가는 벌써 움직였어요. 사모펀드들이 2022년 이후로 배관, 냉난방, 전기 회사를 800개 넘게 사들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신라 서비스라는 냉난방 배관 회사에 17억 달러 쏟아부은 건 시작일 뿐이에요. 레드우드 서비스는 4년 만에 35개 업체 인수했고, 오리온 그룹은 35개 이상 사들였고요. 왜 월가가 배관공 회사에 돈을 쏟을까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화장실 변기 막히면 AI한테 부탁 못 하잖아요. 에어컨 고장 나면 챗 GPT가 고쳐주나요? 이런 서비스는 경기 안 좋아도 수요가 안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집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난방 없이는 못 산다고요. 월가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움직이는지 아세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대체 불가능성,
AI가 못하는 일. 둘째, 경기 방어력. 불황에도 수요가 있는 일. 셋째, 공급 부족.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일. 배관, 냉난방, 전기, 회사가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어요. 그래서 월가가 기술 스타트업 대신 여기로 몰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산업이 아직 엄청 쪼개져 있거든요. 미국에 냉난방 업체가 29,000개 넘게 있는데 대부분이 소규모 가족 경영이에요. 주인들이 은퇴하면요,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월가가 바로 그 누군가가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도 곧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중소 설비 업체들 가보세요. 주인들 평균 나이가 60대예요. 10년 안에 이 사람들 다 은퇴합니다. 자식들은 승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럼 누가 사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사겠죠.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A라는 애가 있어요. 18살에 전기기사 견습생으로 시작합니다. 첫 해 연봉 35,000달러. 학자금 비준요? 제로입니다. 돈 받으면서 배우거든요. 4년 후에 정식 기사 되면 65,000달러 법니다. 10년 후에는 9만 달러 넘어가고요. 자기 사업 차리면 10만 달러 넘어가죠. B라는 애는 18살에 대학 갑니다. 4년 동안 수입은 제로, 학자금 빚은 4만 달러 쌓입니다. 22살에 졸업해서 취업하면 평균 초봉이 5만 5천 달러예요. 근데 매달 학자금 상환으로 500달러씩 빠져나가요. 10년 후 연봉이 7만 5천 달러까지 올랐다고 칩시다. 계산해보세요. A가 10년간 번 게 70만 달러, B는 50만 달러예요. 차이가 20만 달러. 우리 돈 2억 7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B는 아직도 빚 갚고 있어요. 미국 학자금 대출 총액이 1조 8천억 달러인데 연체율이 31%까지 치솟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대학 졸업생 3명 중 1명이 학자금 대출을 제때 못 갚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4년제 사립대 다니면 등록금만 4년에 3천만 원, 생활비 합치면 5천만 원은 깨져요. 반면에 폴리텍이나 직업훈련원 다니면요, 거의 무료거나 오히려 훈련수당 받으면서 배웁니다. 20대 초반에 기술 익혀서 바로 현장 투입되면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법니다. 물론 이건 평균 얘기고요. 컴퓨터 공학이나 의대 나오면 다르죠. 근데 대부분의 전공은 이래요. 그리고 여러 군 자녀가 과연 그 상위 10%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모든 기술직이 황금알 낳는 거위는 아니에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첫째, 체력 문제예요. 배관공 평균 커리어가 25년에서 30년이거든요. 무릎 관절, 허리 디스크 문제로 50대 중반이면 은퇴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이트 칼라는 70살까지도 일할 수 있지만요. 현장직은 다릅니다. 그래서 똑똑하게 접근해야 돼요. 20대에 기술 배워서 30대 초반까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경험 쌓고 30대 중반부터는 관리자로 가거나 자기 사업을 차리는 거죠. 아니면 교육 쪽으로 가서 후배들 가르치거나요. 둘째, 지역 편차가 엄청나요. 일리노이주 배관공 평균 연봉이 9만 7천 달러인 반면에 다른 주는 6만 달러대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임금 차이가 크죠. 어디서 일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셋째는 기술 변화예요. 스마트홈,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설치, 히트펌프 이런 신기술 안 배우면 도태될 수 있어요. 기술직도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과거처럼 한 번 배운 기술로 30년 버티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모든 사람이 기술직에 맞는 건 아니에요. 손재주가 있어야 하고 현장 일을 견딜 체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40대, 50대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분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대학이라는 공식은 이미 깨졌어요. 손재주 있고 기계 좋아하는 아이라면요, 직업학교가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직업학교 등록이 2년 연속 16%, 13%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달라지고 있어요. 폴리텍 경쟁률 보세요. 예전엔 미달이었는데 요즘은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자녀분이라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고 기계 분해하고 조립하는 걸 재밌어 하고
게임보다 공부가 더 익숙한 아이라면요. 이 아이는 대학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기술 배워서 일찍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50대, 60대 직장 다니시는 분들요. 지금 하시는 일이 AI로 대체될 수 있는 업무인지 점검해 보세요. 고객 상담,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같은 일이라면 위험 신호예요. 반면에 사람 직접 만나고 현장에서 문제 해결하는 일이라면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회사에서 디지털 시스템 도입할 때 솔선해서 배우세요. AI 도구 쓰는 법 익히세요. 그러면 AI에게 대체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퇴직 앞두신 분들은요, 기술 회사에 넣어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세요. 요즘 빅테크 주식 위험합니다. 대량 해고가 일상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설적이지만요, 배관 회사나 냉난방 회사 같은 서비스업 주식이나 펀드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월가가 거기로 움직이고 있다면 분명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홈 서비스 ETF 같은 게 생겨서 수익률이 기술주보다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퇴직 후에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카페나 치킨집 말고 기술 서비스업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새로 기술 배우기 힘들면 젊은 기술자 고용해서 관리만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50대, 60대가 배관 회사 인수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는 지금 인지 프리미엄의 붕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머리 쓰는 일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AI가 변호사 시험 통과하고 코드의 절반을 작성하는 시대잖아요. 반면에 실물 경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 현장에서 하는 일, 기계가 대신 못하는 일에 가치가 치솟고 있어요. 월가가 배관 회사 사고, 숙련 기술자 임금이 대졸 초봉 추월하고 젊은 세대가 대학 대신 직업학교 가는 현상 뒤에는 다 이 거대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흐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손주들한테 알려주세요. 특히 지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모르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학 가야 성공한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미국이 먼저 가고 있고 한국은 5년에서 10년 뒤에 따라갈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움직이는 사람은 선구자가 되는 거고 5년 후에 움직이는 사람은 추격자가 되는 겁니다. 10년 후에 움직이면요, 그땐 이미 늦어요. 그때는 기술직 자리도 경쟁이 치열해져 있을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얼마나 빨리 인식하느냐죠. 망설이지 마세요. 자녀분과 대화해 보세요. 직업학교나 폴리텍 설명회라도 한번 가보세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후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특히 실제로 진로 고민 중이신 분들 또는 자녀분 진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해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늦어도 2027년 초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 즉 AGI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AGI는 인류의 모든 일을 대체할 겁니다. 실제 발언입니다. 테슬라 만들고 스페이스X 만들고 뇌에 칩 심는 뉴럴링크까지 만든 사람이 한 얘기예요. 거짓말 같다고요? 그 거짓말쟁이가 재사용 로켓을 쏘고 전기차 시장을 뒤집어 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머스크가 예고한 2026년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AGI, 어려운 말처럼 들리죠?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번역하면 범용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챗 GPT나 클로드 같은 AI랑 뭐가 다르냐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AI는 한 우물만 파는 장인이에요. 번역만 기가 막히게 잘하는 AI, 그림만 예술적으로 그리는 AI, 코딩만 귀신같이 하는 AI, 각자 전문 분야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AGI는 다릅니다. 팔방미인이에요.
번역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코딩도 하고, 의학 논문도 쓰고, 심지어 새로운 물리 법칙까지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활동을 AI 하나가 다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예언한 30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예언, 2026년 AGI가 탄생. 숫자로 보면요, 지금 AI의 연산 능력은 6개월마다 10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예전에 무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18개월마다 2배 성장한다는 거. 그게 완전히 무색해졌습니다. 지금은 6개월에 10배예요. 머스크의 XAI가 개발 중인 그록5 모델, 이게 2026년 1분기에 나옵니다. 파라미터가 6조 개예요. 인간 뇌의 시냅스가 대략 100조 개니까 AI가 인간 뇌의 6% 규모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게 6개월마다 10배씩 커진다면요, 금방입니다. 두 번째 예언, AI가 스스로 연구한다. 더 무서운 건요, AI가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고 새로운 발견을 해요. 인간 과학자가 10년 걸릴 연구를 하루 만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록5가 이 능력을 갖출 확률이 10%라고 머스크가 직접 말했어요. 10%가 낮아 보이시나요? 인류 역사를 바꿀 확률이 10%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세 번째 예언, 인터넷이 죽는다. 지금도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봇이에요. 근데 2026년이 되면 온라인 트래픽의 99%가 AI 봇이 됩니다. 진짜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생체 인증이나 유료 인증이 필수가 돼요. 진짜 인간끼리만 소통하는 폐쇄 커뮤니티가 뜨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예언, 진실 추구. AI와 검열된 AI가 서로 경쟁한다. 머스크가 왜 그록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AI가 위험하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는 AI가 불편한 진실이라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6년 인터넷은 필터링된 AI와 필터링 안 된 AI 사이에 정보 전쟁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기예요. 엄청난 양의 전기. 다섯 번째 예언, 전력이 새로운 석유가 된다.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요, 2023년, 2024년의 병목은 GPU 칩이었다. 2025년, 2026년의 병목은 전력과 변압기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일반 가정에 전력 사용 제한이 걸릴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예언, 변압기, 대란이 일어난다. 변압기가 뭐냐면요, 발전소에서 만든 고압 전기를 가정용으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근데 이게 부족해요. 신도시 건설이 중단되고 데이터 센터 짓는 곳에서 변압기 훔쳐가는 범죄까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예언, 컴퓨팅 파워가 화폐가 된다. 미래에는 달러나 금보다 GPU 사용 시간이나 전력 쿼터가 더 가치 있는 거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암시장에서 고성능 칩을 밀수하는 범죄 조직이 생긴다는 거죠. 여덟 번째 예언, 우주 태양광 발전을 한다. 지구의 에너지 한계를 극복하려면 머스크는 우주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고 해요. 스타시브을 이용해서요. 우주에서는 24시간 햇빛을 받으니까 효율이 훨씬 높거든요. 진짜 놀랍죠? 무서울 따름인데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로봇 시장도 말합니다. 아홉 번째 예언, 옵티머스 로봇 판매 시작한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026년 말부터 외부 기업에 판매 시작하고 2027년 말에는 일반 소비자한테도 팝니다. 가격이 얼마냐면요, 대당 2만에서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2,900만 원에서 4,300만 원 정도예요. 이게 왜 혁명이냐면요, 자동차보다 싸요. 지금 소나타 한 대 값이면 로봇 하나 사는 거예요. 이 로봇이 24시간 일합니다. 밥 안 먹어도 돼요. 파업 안 해요. 월급 안 줘도 돼요. 테슬라는 2026년에 5만 대를 배치하고 2027년 말까지 연간 10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춤 계획입니다. 중국에 이미 9,460억 원 규모의 부품을 발주했어요.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열 번째 예언, 블루칼라 직업이 소멸된다. 택배, 배달,
창고 정리, 이런 육체 노동 직군에서 신규 채용이 0이 됩니다. 로봇은 파업 안 하고 24시간 일하니까요. 11번째 예언, 화이트 칼라는 곧 위기를 맞이한다. 육체 노동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AI가 법률 검토, 회계 감사, 기본적인 코딩을 다 해버리면서 전문직의 권위가 추락합니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프로그래머도 예외가 없어요. 12번째 예언, 인간 노동의 프리미엄화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라는 라벨이 붙은 제품이 명품 취급받는 시대가 와요. 손으로 직접 만든 도자기가 공장제보다 비싼 것처럼요. 13번째 예언, 로봇세 도입 논쟁이 생길 겁니다. 인간 노동자를 대체한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는 논의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가 됩니다. 자, 그러면 로봇이 일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는 진화한다고 말합니다. 14번째 예언, 뉴럴링크, 대량 생산한다. 뉴럴링크가 2026년부터 뇌칩을 양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12명한테 칩을 심었는데요. 전신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여요. 게임도 하고요. 15번째 예언, 맹인이 사라진다. 선천적 맹인이 카메라와 뇌칩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적외선이나 자외선까지 볼 수 있는 초인적 감각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16번째 예언, 강화된 인간에 등장합니다. 머리에 칩을 심은 강화된 인간과 순수한 생물학적 인간 사이에 계급 갈등이 시작돼요. 칩을 통해 AI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신인류가 등장하는 겁니다. 17번째 예언, 수명 900세의 시대. 일론 머스크는 우리 수명이 100세인 것은 유전자 내 코드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서 이 부분만 코드를 갈아 끼우면 수명은 무한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는 AI가 노화의 메커니즘을 분석해서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유전자 치료법을 제안하고 방법이 개발됩니다. 인간이 진화하면 정말 무섭겠는데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는 진화된 인간은 우주로 나간다는 예언도 합니다. 18번째 예언, 스타쉽 화성 착륙한다. 2026년은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지는 발사창이 열리는 해예요. 스페이스X는 무인 스타쉽을 화성에 착륙시킬 계획입니다. 전 세계가 생중계를 지켜볼 거예요. 19번째 예언, 화성에 로봇 기지를 건설한다. 무인 스타쉽이 착륙하면 옵티머스 로봇들이 화성에서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해요. 인간이 가기 전에 로봇이 먼저 집을 짓는 거죠. 20번째 예언, 달 기지를 건설한다. 아르테미스 계획과 연계해서 스타쉽이 달 표면에 대규모 화물을 나르며 상주기지 건설이 시작됩니다. 21번째 예언, 인구가 붕괴한다. 머스크는 저출산을 문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경고해 왔어요. 2024년 한국 출산율 0.74명, 세계 최저입니다. 2026년 전망치는 0.85명. 학교가 폐쇄되고 지방도시가 소멸하고 연금이 고갈되는 시대가 옵니다. 22번째 예언, 대학이 사라진다. 학위가 취업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대학 진학률이 급감해요. AI 튜터 또는 뉴럴링크를 통해 독학이 주주가 됩니다. 수천만 원 등록금 내고 대학 다니는 게 무의미해지는 거죠. 23번째 예언, 가짜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정치인 스캔들, 가짜 테러 영상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려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성행하게 됩니다. 24번째 예언, 반기술 테러리즘이 등장한다. AI와 로봇에 반대하는 네오러다이트 그룹이 데이터 센터나 로봇 공장을 테러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겠네요. 25번째 예언, 보편적 고소득 실험이 본격화된다. 머스크는 로봇이 모든 노동을 대신하면 재화 생산 비용이 0에 가까워진다고 봐요. 정부가 로봇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보편적 고소득 실험이 일부 국가에서 시작될 겁니다. 26번째 예언,
AI가 인류를 파멸시킨다. 머스크는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확률을 10에서 20%로 봅니다. AI가 통제를 벗어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긴급 정지 버튼 논란이 일어날 거예요. 27번째 예언, 자율살상 무기 실전 배치한다. 인간의 개입 없이 적을 식별하고 사살하는 드론대가 분쟁 지역에 투입됩니다. 28번째 예언, 금융 시스템의 리셋. AI가 주식 시장의 모든 패턴을 분석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어요. 돈의 의미 자체가 바뀌는 거죠. 29번째 예언, 바이오 해킹의 대중화. AI를 이용해 누구나 집에서 바이러스를 설계할 수 있게 돼요. 바이오 보안이 공항 검색보다 삼엄해집니다. 30번째 예언, 의미의 상실. 기계가 나보다 모든 것을 잘한다면 나는 왜 사는가? 이런 허무주의가 전염병처럼 번질 수 있어요.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일론 머스크가 예언한 대로 된다면 충격적인 세상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AGI가 등장합니다. 로봇이 쏟아져 나옵니다. 뇌에 칩 심는 게 현실이 됩니다. 화성에 로봇이 착륙합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머스크 말대로라면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고 폭발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AI를 도구로 쓰는 법을 배우세요. 두려워하면 도태됩니다. 둘째, 로봇이 못하는 일을 찾으세요. 감정노동, 창의성, 인간적 따뜻함. 셋째, 기술 변화를 계속 주시하세요. 정보가 생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설마 그렇게까지 빨리 오겠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누가 스마트폰으로 택시 부르고 음식 시키고 은행 업무 보는 세상을 상상했습니까? 오늘부터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